답안지 보입니까? 못 맞추신 분 계세요? 이리 물으면 어떨떨하죠? 예. 예. 지금 40문제 중에 제 생각에는 한 39문제만 맞추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래도 합쳐서 한 25문제에서 30문제.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요. 20문제 나왔다. 조금 더 하셔야 되고. 자, 우리 등기법부터 합니다. 등기법부터. 그리고 우리 참 시험치기 마지막 수업으로 그 50선 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우리 100선 했죠. 그러니까 50선은 제 생각에는 50선보다는 여러분 그 지적 등기를 뭐 4시간에서 다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는 등기만 그 테마만 요래 골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테마만 골라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지금 문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론 정리를 테마별로 해서 한번 하는 게 더 안 낫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좀 더 도움될 만한 거, 그죠? 마지막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9월 아니죠 10월 그 마지막 시험 치기 직전에 모의고사 쭉 치는 고주 전에 모른다 그죠? 몰라요. 그거 있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저는 토요일로 돼 있죠. 토요일 날. 그때 아마 고주 쭉 아마 그 50선 특강이 쭉 돼 있는 거로 제가 아는데 그거 말고 등기법만 해서 좀 테마 형식으로 할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죠. 21번부터 21번. 지금 이제 아직도 37일이나 남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들으신 것들은 지금 요렇게 느꼈던 것들은 10월 26일까지 기억을 가지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수업 시간에 딱 집중해서 듣는 거,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요거 표시해야지가 아니고 수업 들으면서 바로 중요한 것들, 지금 바로 외워버려야지. 고정하고 지금 바로 외우시면 돼요. 그죠? 지금은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논점 하나하나 탁탁 불꽃 튀는 그것만 하시면 되거든. 지금 바로 외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머릿속에 한번 팽 하고 돌아온 것은 10월 26일까지 지금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21번 표제부에 인정되는 것은 했습니다. 4번이죠. 자, 표제부하고 나오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단주 대신. 자, 표제부의 등기.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단주 대신. 그리고 또 하나 멸실 등기 하고 나와도 단주 대신. 또그러면 되죠. 그래서 표제부 단주 대신 신청 의무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 목적으로 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그럼 청구권이니까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 하는 거다. 그죠? 자, 우리 표제부 갑구 을구 가운데에서 권리가 등기되는 곳은 어디다? 갑구와 을구다.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만 가등기라는 게 있고 표제부에는 권리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등기의 추정력하고 나왔는데 요즘 추정력은 민법에서 배우시죠? 이 추정력 할 때 이 등기가 되면 그 추정을 해주는데 뭘 추정해 주느냐? 3가지를 추정을 해줘요.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 등기된 권리 추정.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원인,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냐. 그 원인도 실제로 존재했을 거라고 추정. 그 다음에 이 등기된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추정. 그래서 등기된 권리 추정, 등기된 원인 추정, 적법 절차 추정. 그 3가지를 추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된 뭐 추정? 권리 추정. 권리가 등기되는 곳은 조금 전과 똑같은 얘기. 어디에 권리가 등기되더라? 갑구와 을구에. 그럼 표제부에는 권리가 등기되지 않으니까 추정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는 이미 행해진 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다. 그죠? 그러면 권리의 순위,
순위라는 건 권리일 때 순위가 중요하지 표제부의 사실관계는 순위와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예를 들어 얼구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하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1번 저당권은 2번 저당권보다 분명히 순위가 빠르죠.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표제부에 1번 단층주택, 2번 이층주택 돼 있을 때 1번 순위로 이 건물은 단층주택이 되고 2번 순위로 이층주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단층이었다가 지금은 2층이 된 거야. 지금은 2층이 됐다는 얘기지 2번 순위라는 건 안 해. 그죠? 그래서 표제부는 순위가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가도 되고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표제부 하면 단주 대신 표제부는 무조건 무슨 등기? 주등기. 뭐 고려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5번 무효 등기의 유효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무효인 등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해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야, 우리 등기된 것과 똑같은 실체 관계가 생겼으니까 법률 관계 생겼으니까 저 등기 말소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써먹자라고 합의함으로써 살려내는 게 무효 등기 유용입니다. 그럼 무효 등기가 유용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무효 등기 유용. 우리 등기부에서 한 건 안 해요. 그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야. 자, 두 가지 요건. 뭐가 필요하다? 일단 표제부의 등기가 아닐 것. 자, 권리는 당사자가 법률행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죠. 자, 우리 민법이 법률행위 자유죠. 맞죠? 그리고 그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즉 당사자의 의사만 가지고 권리는 발생, 변경, 소멸이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 권리가 죽었다. 그런데 그 권리 다시 발생시키되 옛날과 똑같은 거로 보자라고 합의함으로써 그 등기를 살려내는 것도 얼마든지 당사자 의사로서 할 수 있다. 법률행위는 자유니까. 무슨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당사자가 자유롭게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권리관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 변경, 소멸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는 의사표시로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10층짜리 건물을 앞에 놔놓고 우리 둘이 합의해서 저거는 10층짜리 건물이 아니고 1층짜리 초가집이라고 합의를 하자. 그러면 그 초가집 되는 거예요?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거지 당사자 합의로 주물딱주물딱 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것도 당사자가 합의로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유용이 가능하다. 그걸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했다? 권리의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고쳐서 갑구, 얼구의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하는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간다는 게 없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도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기 전에 자 우리 대법원은 그거 요건 하나 하고 또 다른 요건 요구하죠. 무효 등기 유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등기일 것 또는 갑구 얼구의 등기일 것 플러스 이 등기가 다시 살아난 걸로 취급이 될 때 그로 인해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 그거 살려내서 손해볼 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권리의 등기, 갑구 얼구의 등기이면서 동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하다. 그죠? 어쨌든 표제부는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하나의 판결 남긴 거 그게 옛날에 우리 등기부에 줄창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이 부분은 잘 안 나오죠. 자,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보존 등기는 무슨 권리의 보존 등기? 소유권의 보존 등기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를 유용하면 소유권이 유용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아까 권리는 유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뭐 때문에?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고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지는 등기기로 구체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표제부, 갑구, 얼구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를 유용하면 소유권만 유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무선부, 표제부도 유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제부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서 꼴에 나오는데 21번에서는 4번 신청 의무 표제부 단주 대신도 중요하겠지만 표제부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거 네 가지를 다 모아놨으니까 그거 1, 2, 3, 5번을 아시는 것도 요 문제를 낼 목적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 자, 이번에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자,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을 때 그 여러 명 권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하고 싶다. 가능하려면 어디 가라? 가포 가라. 그래서 가포 가야 자기 지분 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 포괄 유정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사람 자기 지분 등기 가능하죠. 자, 가포 가면 자기 지분 가능. 대신 전원 명의로는 불가능. 그러면 가포가 아닌 곳에서는 자기 지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곳에는 거꾸로 전원 명의로는 가능. 그럼 상속과 공유는 상공 가포가 아니니까 자기 지분 돼요 안 돼? 안 돼. 대신에 무슨 명의로는 전원 명의로는 돼. 그죠? 그게 어디서 나왔던 부분입니까? 요게 우리 공부할 때 등기 신청 각하사유에서 배웠던 거야. 그래서 22번은 옳은 것은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나갔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각하사유에 대한 문제다 말이야. 각하사유. 자, 그래서 2번 공동상속. 상속은 가포가 아니므로 자기 지분 등기가 불가능해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할 수는 없다. 맞죠? 그럼 2번을 또 맞도록 다르게 바꿔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뭐가 틀린지 봅니다. 1번 수인의 포괄 수정자. 3번 보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해서 3번에 가, 1번에 가포 나왔다. 여기는 1인이 자기 지분 가능. 그죠? 그래서 1인은 전원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고 3번에 1인이 전원 명의로 본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자, 요거는 어디서 나와요? 자, 우리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권리 하나가 탁 가서 앉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 가능한 거 네 가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은 권리 일부, 지분에는 불가능. 그럼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한 것들은 거꾸로 권리 일부에는 가능. 아까 우리 가포 자기 지분하고 똑같다. 이거 되면 요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요거 되고 이것도 부동산 일부에 되면 권리 일부 안 되고 부동산 일부 안 되면 권리 일부 되고 이거 되면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저거 되고 맞죠?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권리의 전부를 보존 등기해야 된다. 그죠? 그거 하나 있다. 자, 그래서 4번 미등기 건물이 공유인 경우 하고 나서 일단 공유. 자, 우리 상공은 자기 지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전원 명의로 가능하죠.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결국 이거는 보존 등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권리의 전부를 보존 등기해야 된다. 그거하고도 상통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관공서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 때 촉탁하여야 하므로 상대방과 함께 공동 신청할 수는 없다 했는데 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이게 질문이 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자, 위에 문장 맞다 틀렸다. 밑에 문장 맞다 틀렸다. 맞다. 그죠? 이 두 개 문장이 다 맞다. 맞다. 자, 공동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 촉탁하지 않고 맞다. 관공서 촉탁해야 할 등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맞다. 공동 신청할 수 있다. 맞다. 신청할 수 없다. 맞다. 이거 좀 안 이상해요?
이상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그게 이상타 말이야. 이거 우리 등기부 하면 이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 관공서하고 나오는데 이 관공서와 아래에 있는 관공서는 글자는 똑같은데 그 지위가 달라요. 지위가 다르다. 자, 여기 이 부동산이 갑의 부동산입니다. 이 갑의 부동산을 을이 사고 싶다. 가능하죠? 그런데 을이 사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 연제구가 산다. 가능하죠? 이때 이 연제구 관공서란 말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자, 이 관공서이지만 이때의 연제구라는 관공서는 을이라는 개인을 대신하는 다른 존재로서 들어온 거야. 다시 이때 연제구는 을이 들어와서 매수하든 연제구가 들어와서 매수하든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한 거 똑같죠? 이때 관공서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 우리 일반인이 법률 행위 하듯이 관공서라는 지위에는 있지만 힘을 가진 주체가 아니고 우리 개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요때 요 관공서는 관공서니까 스스로 등기를 촉탁해도 되겠지만 촉탁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이게 갑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갑의 부동산인데 을이 이 갑의 부동산을 남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 걸고 싶어요. 자, 이거 을이 갑의 부동산에 처분 제한 거는 거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거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죠. 자, 법률행위는 자유다라는 말은 좀 줄이면 계약 자유라는 거고 계약 자유하고 나오면 계약 체결하느냐 마느냐 내 자유고 누구와 하고 계약 체결하느냐 상대방 선택도 자유고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고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고 전부 자유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물건 가졌다. 계약 체결 여부 자유 할 때 이 물건을 팔 거냐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갈 거냐 내 자유입니다. 자, 팔 때 이 사람한테 팔 거냐 저 사람한테 팔 거냐 그것도 내 자유예요. 자, 1억 받을 거냐 1억 1천 받을 거냐 내 자유단 말이야. 구두로 계약할 거냐 공정까지 받을 거냐 내 자유야. 전부 자유롭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이 부동산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인 을이 네 부동산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처분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안 자유스러운 거야? 안 자유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자유, 계약 자유, 처분의 자유를 자유롭게 제한당한다면 그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못하고 반드시 공권력을 가진 주체인 관공서만이 처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촉탁해야 등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때 나오는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처분 제한 등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처분 제한 등기 우리 배운 거 네 가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관공서가 공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주체로서 관공서만이 할 수 있다. 관공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그럼 위에 있는 관공서는 단순한 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관공서고 밑에 있는 관공서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관공서다. 위에는 허접이 관공서고 밑에는 강호동 관공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굳이 구분하면서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 나와도 맞고 이렇게 나와도 맞다. 그냥 외워놓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뭐 이 관공서의 법적 지위까지 따져서 공부하는 것은 이 법무사 수험생들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자,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냐? 관공서는 촉탁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슬쩍이 지나가면 이게 맞는 거고 자, 이거는 촉탁해야 할 등기. 이거 촉탁해야 한다 이 말은 촉탁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자, 해서 5번도 그래서 틀렸다. 자, 23번 갑니다. 자, 등기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뭐 단순하죠. 3번. 자,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더라. 그럼 아직까지 그 신청 사건은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고 과거의 권리들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싹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등기부 열람을 요구하더라. 열람은 그냥 시켜줘요. 대신에
이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으니까 곧 또 다른 등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뭐하고 알려주고 열람시켜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 증명서는 지금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기 전 과거 권리자가 아직 4명이 등기가 남아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외부에서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준다. 다만 굳이 원한다면 발급은 해주되 어떻게 해서 신청 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서 발급할 수는 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라.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주며 요 말에는 알려주고 바로 열람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증명서는 원칙적으로는 발급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나머지 틀렸는데 뭐 틀렸는지 봅니다. 1번. 자,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기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할 때, 즉 공개할 때는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 등기 기록만을 1등기 기록으로 합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건물 한 동이 있다. 이거 50세대 있더라. 그러면 그 50세대 등기 기록 다 합쳐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런데 101호 열람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전부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해당 전유 부분 101호의 표제부 갖고 얼구하고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 그것만을 1등기기로 한다.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대충 지나가시면서 2번 인터넷에 의해서 등기부 열람 증명서 발급할 때는 따로 신청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 소재 지분만 내면 그냥 바로 열람되고 다 돼. 신청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요. 그 다음 4번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되었고 기입 중이다 보정 중이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 다음 5번 타인으로부터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발급 확인 번호라는 걸 통해서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 자, 24번 다음 중 등기 의무자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더라. 자, 공동신청은 단순히 사람 많다 공동신청 아니죠. 자, 등기하면 유리해지는 권리자 플러스 등기하면 불리해지는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 자, 등기하면 유리해지는 자다. 등기되면 불리해지는 자다. 요 두 자가 함께 신청을 해야 공동신청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간단하게. 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임차권 등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다시피 지상지역, 전세권, 용익물권, 저당권,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이에요. 뭘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자, 이런 권리가 없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었는데 이런 권리가 생기면 사용수익권 넘겨주고 자기는 사용수익 못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면 원래 나만이 처분할 수 있는데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법원 통해서 경매로 내 물건인데 지가 넘겨버리죠? 그래서 처분권에도 제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생길 때마다 소유자는 소유권이 확장된다, 제한된다. 제한된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소유자는 항상 등기 의무자가 되고 권리 가지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 권리를 말소한다. 말소하게 되면 그러면 제한당했던 게 풀어지니까 소유자는 유리하죠.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의무자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나 안 단순해서 외워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그죠? 이때는 현재 소유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 옛날 소유자고 한다 그랬어요. 자,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갑이 말소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회복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을이야. 그러면 현재 소유자 을하고 회복 등기를 하느냐 이미 소유권을 넘겨주고 소유권을 상실한 옛날 소유자 갑하고 해야 되느냐 옛날 소유자 갑 그때 그 사람 갑하고 하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갑이 소유자일 때 갑하고 가등기 했어요. 지금 본등기 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요. 그럼 갑은 옛날 소유자 지금 소유권 없어요. 을이 소유자예요. 본등기 누구하고 합니까?
갑 옛날 그때 그 소유자.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은 외워두시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말소 등기를 하든 말소 회복 등기를 하든 공통적으로 자, 선순위 소유권 말소 또는 선순위 소유권 말소 회복을 할 때 후순위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고 먼저 말소돼야 될 대상이다. 먼저 말소돼야 될 대상이다. 그런 것도 특이한 것들인가 외워두셔야 된다죠. 자, 그러면 다음 중 등기 의무자인 것은 했는데 3번이죠.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후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상대방 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자 을이냐 가등기 했을 때 소유자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이냐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 그때 그 사람하고 등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1번 봅니다. 1번 자 전세권 말소 후 소유권 이전 소유자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현재 소유자고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고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때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할 때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존 등기는 하게 되면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굳이 나누면 등기 권리자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말소 등기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말소되면 자 소유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줬던 자고 맞죠? 을은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할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 을 전세권 가지니까 등기 권리자. 그러나 말소 등기하면 거꾸로 설정자가 권리자, 전세권자가 의무자. 맞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말소 등기에 등기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죠, 권리자. 그죠? 단순하죠? 그 다음 5번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하고 전세권자가 합니까? 소유자하고 전전세권자가 합니까?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합니까?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소유자는 등장할 여지가 없죠? 자, 25번.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 각하사유,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하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보고 나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와 이거 긴 거 찾아라야 아닌 거 찾아라야. 지금은 우습죠. 지금 우습죠. 나중에 시험장 가봐요. 민법 개론 친다고 이미 스태미나 90% 뺏겼죠. 밥 먹고 멍한데 공법 치느라고 남은 스태미나 또 뺏겼죠. 이제 마이너스 체력 가지고 들어갔어. 그런데 긴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도 아니고 무엇이 아닌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러놓으면 가만히 있자. 이게 뭐 헷갈린다. 그죠? 헷갈린다. 그런데 민법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민법에서 대법원 판결 읽어보면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므로 맞죠? 항상 그렇게 여지를 두고 구릉이 담 넘어가듯이 이럴 때는 처벌하여야 한다. 이럴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이럴 때는 처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구릉이 담 넘어 한층 여지를 남겨요. 왜? 법률 관계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거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법원에 대법원 판결하면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살해하면 안 되므로 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쟁 났다. 전쟁에 나가서 총 들고 들어간 군인 보고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살해하면 안 되므로 네가 총 맞아 죽어?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항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 아니고 무엇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가 그리 실제 나오죠. 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침해를 늦출 수 있다. 자,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자, 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저당권. 자,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부동산 일부 불가능하니까 권리 일부 지분에 가능.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1번 분묘기지권 아예 등기 불가능. 2번 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보존 등기는 무조건 부동산 전부 권리 전부. 그래서 불가능. 3번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경매에 관련한 등기 절차는 무조건 법원에 촉탁. 경매에 관련한 등기는 모두 법원에 촉탁. 자, 그러면 정리. 경매 등기 법원 촉탁으로 경매 등기합니다. 경매가 끝났습니다. 경매 등기에 말소 등기 해야 되겠죠? 그것도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등기가 됩니다. 경매가 끝나면 옛날에는 경락자, 지금은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것도 법원의 촉탁. 그 다음에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면 경매가 끝나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보통 대부분 말소 기준 권리로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왔던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말소돼야 되죠. 그 말소 등기도 법원의 촉탁. 그래서 경매 관련한 등기는 모두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요. 됐죠?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에서 쓰는 얘기고 등기법에 오면 경락자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부담이 되는 기입 등기의 말소 등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다 어떻게 해준다? 촉탁. 그러면 경매 나왔다.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촉탁. 경매 나오고 뭐 이런 등기는 당사자 신청 땡. 경매 나왔는데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땡. 경매 나왔다. 촉탁.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아까 자기 지분 가포 가야 돼. 맞죠? 자, 26번 다음 중 촉탁에 의한 등기인 것은 했습니다. 4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우리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 물론 임대차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린 다음 법원이 그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져요. 됐습니다. 그러면 1번 등기관 기재 착오로 인한 경정. 자,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 고쳐주는 게 경정이죠. 그러면 자, 그 일부 불일치의 원인이 당사자 신청의 잘못이다. 그러면 신청으로 경정. 그런데 등기관 잘못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지. 그래서 1번은 직권 경정, 직권에 의한 등기서입니다. 2번 대직권에 관한 뜻. 자, 우리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서 뜻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기가 3번 등장해요. 대직권인 뜻, 건물만에 관한 뜻,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 이렇게 뜻 나오면 전부 찍찍찍, 뜻 찍찍찍, 뜻 찍찍찍 다 직권이다 그랬어요. 그죠? 뜻하고 나오면 직권이다. 직권. 뜻하고 나오면 직권이다. 그냥 그대로 외우라 했어요. 이 등기, 저 등기, 요 등기 알 필요 없다. 그냥 무슨 뜻의 등기. 뭐? 직권. 직권.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권에 의한 가등기. 근데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판수 보상 표표 혼가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단독 신청. 그죠? 그 다음 5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아주 예외적으로 요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는 등기다. 요거 하나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에서 외우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무슨 등기에서만 직권으로 주소 변경해준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다른 데서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자, 27번 다음 중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혼동이죠. 혼동으로 인한 권리 말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등기한다. 단독 신청을 한다. 단독 신청. 판수 보상 표표 혼가 혼동. 그죠? 혼동. 네가 외우라 안 했으니까 네가 외운 것만 나오면 풀 수 있도록 문제 낸 거 아이가 아니고 실제로 맞죠?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혼동은 우리 민법에 법률 규정이 있어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혼동을 일으키면 제한 물권이 소멸한다. 그죠? 제한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이 혼동하면 그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이 소멸한다.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 민법 187조가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한다. 맞죠?
그럼 혼동으로 인한 권리 소멸은 등기해야 소멸되느냐, 등기 안 해도 소멸되느냐? 등기 안 해도 소멸돼요.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니까. 그런데 단독 신청한다. 이 등기 안 해도 된다며. 왜 단독 신청입니까? 187조 단서.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하지만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럼 언젠가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그때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등기 촉탁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압류를 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촉탁 있을 때는 보존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 보존 등기. 압류 촉탁 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OX. X. 압류는 직권 보존 등기 사유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지상권이 말소되는 경우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 요거 직권 말소입니다. 그죠? 자, 요 세 가지가 표현은 다른데 같은 것을 똑같이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같다는 아니고 대략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을구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부기등기. 그죠? 그럼 1번 전세권 을 1-1 부기등기로 1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병 요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 효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이 살아있는 동안 1-1번도 1번 순위 효력이에요. 그러나 1번이 말소돼 버리면 당연히 1번 순위가 없어지고 효력이 죽어버렸으니까 1-1번도 똑같이 가져야 되죠. 같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관이 가만히 있자 1번 적으수니까 1-1번도 죽어야지 직권 말소를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주등기 말소되면 부기등기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자, 어떤 권리가 말소되면 여기서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말소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저당권은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똑같은 얘기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소 회복, 직권 경정 세 가지. 다시 말소 회복, 직권 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승낙받아야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자, 이 전세권 말소되면 저당권도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병은 이 전세권 말소 등기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다. 이 사람 승낙 없이는 이거 말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 사람 승낙이 있어야 말소가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여기 있는 병 승낙받아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면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 여기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게 완전히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여기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러다가 2번 소유권 이전 을하고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저당권 A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네 등기 말소하라 소송을 제기한다. 말소.
그러면 을의 권리가 말소된다는 얘기는 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처음부터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그럼 을은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 행위의 효력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것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말소하면 그 소유권을 기초로 이루어진 후등기도 말소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 소유권이 말소되면 저당권도 소멸돼야 돼요. 그럼 이 소유권의 말소 등기에 A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이 사람 승낙 없이는 소유권 말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 사람 승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말소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갑은 이해관계인 A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말소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관이면 말소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말소 등기 신청서를 살펴본 다음 이 말소 등기가 되면 그로 인해서 직권 말소돼야 될 다른 등기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쭉 찾아보다가 가만히 있자. 이 소유권 등기가 2002년도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가진 동안 2003년도에 저당권 등기가 됐네.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 등기 해줬으니까 요거 날라가면 요것도 날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니까 승낙서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서 A의 승낙서가 있더라 말소 등기 해주고 이거 직권 말소. A의 승낙서가 없더라 등기 신청 각하. 문제 이해되죠? 첨부해야 될 정보를 첨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원인 계약이 매매였어요. 매매. 자,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입니까? 처음부터 무효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날려야 됩니다. 이거 날리면 이것도 날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 A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인 줄 몰랐던 멍한 사람이다. 이 멍한 사람을 우리 법에서 뭐라 부른다? 선이, 착하다, 바보다, 바보. 그죠? 선이. 자, 선의의 자인데 매매 계약의 당사자다, 당사자 이외 제3자다. 제3자다, 선의 제3자. 그럼 이 사람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갑은 을에게는 통정의 표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무효 주장 가능.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므로 자,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A한테 가서 승낙서 써주소. 그러니까 A가 뭘 한다? 영광도서 가가지고 현암사에서 나온 법전 민법 108조 제2항을 한번 찾아보고 오이라. 전항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고 승낙 써달라고 돌았나? 내가 써주게. 맞죠?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 말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갑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온 게 진정명의회복이다. 진정명의회복. 그래서 말소 등기해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말소 등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다시 갑 원인 진정명의회복 요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진정명의회복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다시 회복은 됐지만 그러나 갑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저당권의 부담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부담을 안고라도 소유권 회복할래? 이거 부담 안지 아니하고 아예 소유권 행사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갈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요게 다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 만들어낸 게 진정명의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인데 처음부터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간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무효와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소유권이 갑에게 있은 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함으로써 소유권을 되찾게 된 원인이 되는 일자는 별도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적으로는 계속 갑이 소유권 가졌거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은 원인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고 원인 일자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정명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전자신청 절차 옳은 거 됐습니다. 2번이 옳죠. 자, 전자신청하려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 그러나 이 자연인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그리고 법인도 전자신청 가능하긴 하지만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 없고 대신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 등록만 하면 되죠. 2번이 맞다. 1번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으나 맞다.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지만 외국인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까지 할 수 없다 했으므로 1번 틀렸고 3번 공동신청하는 등기라면 모두 사용자 등록돼 있어야 되죠. 근데 양당사자 모두 할 필요 없다 틀렸고 4번 전자신청 대리를 하는 때에는 본인이 사용자 등록하는 게 아니고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이 대신하는 거죠. 그때는 그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돼 있어야 되고 본인은 사용자 등록돼 있을 필요가 없다. 5번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는 즉 일반인은 전자신청 대리를 처음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 즉 일반인이 전자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했는데 벌써 전제가 틀려서 전자신청 대리 자체가 불가능하죠. 전자신청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 그죠? 29번 집합 건물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5번이 틀렸죠. 일부 구분 건물 보존 등기 하고 나오면 대위 표시 동시 해서 자 일부 구분 건물 보존 등기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존 등기 신청하지 않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다른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돼. 대위 표시 동시지 대위 보존 동시가 아니에요. 대위 표시 등기를 동시.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그리고 규약 폐지되고 소유권 넘겨받은 자는 넘겨받았지만 지체 없이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표제부 갖고 올고 어디에 한다? 표제부에 한다. 표제부. 왜? 표제부밖에 없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죠? 자, 1번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은 표제부만 두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을 규약 폐지 후 소유권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보존 등기. 2번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고 3번 일동의 건물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는 예외적인 등기입니다. 그리고 4번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합니다. 자, 이거 단순히 가는 길에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대지권이라는 이름의 등기예요. 대지권. 자, 1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건물 주인들 1000명은 모두가 땅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맞죠? 자, 이때 이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지권은 이 등기가 되는데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등기되느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가 돼요. 그냥 한 번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등기법 시험에 시험장 들어가서 이게 눈이 탁 떠지면 분명히 틀렸다라고 표시하게 돼 있어요. 왜? 자, 대지입니다. 대지. 대가 뭐예요? 집 짓는 토지. 대지에 대지, 그죠? 여기까지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자, 대지에 대지. 그러면 대지는 땅 얘기한다, 건물 얘기한다. 땅 얘기한다. 근데 대지에 대한 등기인데 건물 등기부에 등기, 토지 등기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대지권이에요. 권리죠. 권리는 갑구 얼구에 등기되는 거죠. 근데 표제부에 등기해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1000명이 단독 신청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대지권 가진 사람 몇 명? 1000세대. 1000명. 1000명이 신청하러 갑니다.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대지권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미 다 배웠어, 우리는. 맞죠? 단주 대신. 뭐니까? 표제부니까, 표제부. 표제부 등기는 단주 대신 일월 내 신청하면 있죠?
대지권 등기는 표제 부여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는 거고 이룰 내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 얼마 전에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지권 등기는 대위 신청이 허용된다. 요거 정도. 자, 1000명이 한꺼번에 신청하러 간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일부 구분 건물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 등기 단독 신청 대위 신청. 대지권 말소 등기 단독 신청 대위 신청. 대지권 변경 대지권 경정 등기 전부 단독 신청 대위 신청. 됐습니까? 그렇게 그냥 탁 한번 됐습니다. 그 다음 30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소유 형태를 공유해서 합의로 또는 합의해서 공유로 하는 것은 소유권 변경이다. 변경. 그 다음에 2번 공유해서 총유로 또는 총유해서 공유로 또는 총유해서 합의로 또는 합의해서 총유로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뭐 지 혼자 뭐라 해서 않는다. 자, 3번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현재 소유자만을 상대방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말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자는 후순위 권리자 모두를 다 말소해야 된다. 자, 진정한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 되찾는 방법 두 가지 말소 등기하거나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하거나 맞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할 때는 현재 소유자 정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갑 원인만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누구만 상대로 현재 소유자만 상대로 해서 이기면 된다는 거야. 그러나 말소 등기에서 갑이 소유권 되찾으려면 요것만 말소하면 된다? 안 되잖아. 병사라니까 또 말소해야죠. 하니까 얼살아나죠. 또 말소해야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모두를 상대로 싸워서 모두에게 다 이겨서 다 말소해야만 소유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명의 회복은 중간에 소유자 다 생략하고 한 명만 딱 꼬라서 이기면 돼요. 현재 소유자. 맞죠? 그 진정명의 회복은 주유소 습격 사건이다. 나는 한 놈만 패. 이러고 막 돌아다니죠. 영화도 한 번씩 보고 하세요. 그죠? 뭐 들어온 지 아직 한 20몇 년밖에 안 된 최신 영화인데 그것도 아직 안 봐서 못 자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하고 나오면 이전하면 안 된다. 경정.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나오면 경정.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5번 토지의 일부 이전 등기. 일부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인데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므로 무조건 반드시 분할, 분필이 선행돼야 된다. 그죠? 자, 그럼 1번, 2번 요것만 잠깐 정리를 해보자. 자, 공유자 ABC가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유로운 공동소유 관계라서 서로 알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모였어요. 막걸리 말고 막걸리 배 나오니까 자, 소주를 한잔 하면서 자, ABC가 서로 간에 궁금증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뭐부터 한다? 호구조사. 그죠? A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니까 A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 안에 숨은 속뜻은 백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A가 다시 B한테 묻습니다. B씨께서는 뭐 하십니까? 아하하하, 저도 사업 구상 중입니다. 나도 백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를 떡 쳐다보니까 C 뭘 한다? 저도 사업 구상 중입니다. 올 백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올 백수.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공동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요? 좋지. 이래가지고 자, 공동사업 경영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경영하려면 출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출자할까요? 뭐로 출자하기는 이 부동산의 권리 이거 출자하지요. 그러면 이제 공유라는 자유로운 공동소유가 공동사업 경영이라는 목적으로 묶여버렸어요. 이제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아니한 합의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공유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하느냐 변경 등기 하느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남에게 넘기는 거니까 소유자가
이전 전, 이전 후 같다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소유자가 예전에도 A, B, C, 지금도 A, B, C 소유자가 같죠?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는 공동 소유 형태만 바뀌었다. 변경되었다.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당사자들이 합의를 내 가지고 야, 우리 본관도 갖고 모두 똑같은 한 집안 식구니까 이 부동산을 우리 개인 소유로 하지 말고 우리 문중 소유로 돌려버리자. 해서 갑 문중 소유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문중이나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형태죠. 민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 재산 소유하는 공동 소유를 총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총유라고 이제 등기부에서 표현하긴 하는데,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재산을 소유했을 때 그 사단의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관계를 다루는 게 총유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등장한다 해서 민법에서는 공동 소유로 다루죠.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부동산 등기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 그 자체 명의로 등기해요. 문중 명의로 바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문중원 A, B, C, D, E 이렇게 등기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 그 단체 하나다. 그 단체 하나다. 단독 소유로 등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유 형태는 공동 소유로 다루지만 등기는 단독 소유로 등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총유 등기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여기는 문중이니 종중이니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총유되었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할 뿐입니다. 대충 들었습니까? 자, 그럼 등기법은 알 필요 없고, 자, 총유 나오면 막 그런갑다 하시고, 자, 그러면 공유 합의할 때는 소유자가 A, B, C였어요. 그런데 총유하게 되니까 갑문중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A, B, C와 갑문중은 같은 사람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럼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이전이에요. 그죠? 두 번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눈 파박 불내고 바로 해버리랬어요. 그죠? 바로 해버리가. 자, 31번. 31번. 공동저당 대위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0분간 휴식 없이 계속하는 건 옳지 아니하다. 그죠?